안녕하세요, 허원입니다. 이 비디오는 여러분들 전기기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전기기기는 공주대학교에서 전기기기 1, 전기기기 2 두 개의 내용으로 두 학기에 걸쳐서 강의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 강의 외부 공개하기에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집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진행 시 저를 도와서 많은 부분을 도와줄 학생을 하나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중간중간 여러가지 조교 또는 질문 등을 하면서 강의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허렉입니다. 자, 허렉 학생 좀 인사하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렉입니다. 평소부터 허원 교수님 강의를 즐겨 듣던 사람입니다. 허 교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은 도움 주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기기의 소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초 자료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필요한 여러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수업은 이런 튜브 스토리,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무들 등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에서 직접 무들로 연결하여 듣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강의 듣는 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강의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에 제가 제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용을 해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과제를 제출하거나 상호평가를 하거나 퀴즈를 풀거나 그런 일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기 애니메이션은 제가 지오지브라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기기 관련 내용들을 작성을 해 놓은 디렉토리입니다. 이곳에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의 주제별로 들어가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기기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시면은 동기기 사용하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직접 클릭해서 빨간색 링크를 가시면은 그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싱크로너스 머신, 즉 동기기에서 그런 동기기의 원리,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 원리를 지오지브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로 작성해서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지금 여기 다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간단한 기능들을 제작해 보면서 전기기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전기기기 문제점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적인 거, 공간적인 거, 자개적인 그런 움직임, 전기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암기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오지브라를 사용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기기 교재의 내용은 클릭하시면은 제가 인터넷에 공개해 놓은 텍스트의 내용을 접근하실 수 있고요. 울산대 OCW는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공개 강좌를 하는데 어떤 분이시죠? 구태만 교수님이 자료를 잘 정리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OCW 오픈 코스웨어죠. OER 이라고도 하고요.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이런 기능들을 잘 병용을 해서 들으시면 활용을 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소수 연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서 복소수 계산기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복소수 연산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기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전기기기는 하면 우리가 예전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뭐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 한번 다시 되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는 플레밍의 법칙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일반적인 자개, 전기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참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기 기본적인 원리 보시는 자개, 운동, 전류 이렇게 해서 운동을 오른손 법칙이죠. 오른손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엄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자개가 검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기기 발전기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경우에는 전동기의 경우이죠. 전기용기의 경우에는 자개가 역시 왼손에 검지 방향으로 자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흐르는 도체가 이제 전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체에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은 엄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것이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원리 부분, 기타 부분에 있는 유도전류, 릴럭턴스, 스펠이 잘못됐네요. 턴스, 그 다음에 반발과 끌림,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원리들이 대부분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 그림에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발전소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소가 있고요. 여기에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발전소는 이렇게 뭐 대형 플랜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보면은 이 안에 사실 큰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발전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사실 그보다 많이 심화되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전력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전력이 이제 변압기를 거쳐서 송전선을 타고 그리고 역시 주상 전압기 또는 공장 인입구에 있는 변압기 등을 통해서 변압이 된 다음에 수요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자의 경우에는 뭐 어떤 공장에서 쓸 때 공장에서 돌아가는 일반적인 동력용으로 제공되는 전동기들이 사용이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철 같은 부분들도 보면은 이제 전동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사용되는 뭐 소형 드릴이라든지 그런 소형 가전기기에도 많은 전기기를 이용한 전동기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기, 전동기, 이제 변압기 그런 것들이 사실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여기서 자개와 이제 전기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개와 전기와의 성질을 여기 있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따라놨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여기는 단축 코드를 누르시면은 이 내용을 직접 접근하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롬 또는 일반적인 표준을 지원하는 그런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안에서 인베드된 동영상들은 여기서 직접 유튜브 영상을 실행하거나 또는 빨간 링크를 이용을 해서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하거나 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의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또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3개의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지오지브라를 이용한 사례로 이렇게 오른손 법칙에서 여기를 변하면 A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A가 이제 무브 디렉션이죠. 엄지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여 줄 때, 그 다음에 B는 플럭스 스트렝스라 했으니까 자기의 세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파란 색깔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는데 전류의 세기가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움직일 때, 적게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일 때는 전류도 많이 나오겠죠. 자기의 세기가 클 때도 결과적으로 전류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의 값을 우리가 따서 연결을 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발전기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힘자기의 전류, 여기서는 이제 왼쪽은 전동기의 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동기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자개가 있는 상태, 까만색이죠. 자개가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겁니다. 중지 방향으로 파란색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결과적으로 힘이 발생을 해서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 양쪽에는 회로가 구성이 돼서 전류를 흘러줘야지 되겠죠. 전류의 세기를 아니죠. A가 커런트가 맞나요? 그죠. A가 커런트니까 까만색이 맞죠? 이게 뭐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움직임, 맞네요. 이 커런트 전류 값이 이제 커지면은 더 센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겠죠. B 값도 자기가 더 크다면은 더 빠른 움직임이,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동기 원리, 발전소 원리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각각의 전동기 발전기에 대한 편리한 그런 알기 쉬운 설명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가 전기와 또는 자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에는 이러한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하고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유도전류 또는 일럭턴스, 반발기가 끌림이라는 이런 개념들도 덧붙여서 이해하시면은 전기기기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변전소의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변전소에 대한 설명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발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 그 다음에 변압기 3개의 내용을 언급했었죠. 이것이 가장 이제 주가 되는 그런 기계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발전기의 경우는 결국 에너지, 즉 기계적인 에너지, 동력, 아까 이제 힘이라고 해당하는 움직임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죠. 움직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분포된 자계 속에서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킨다고 해서 에너지를 변환한다. 에너지 변환 공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동기는 반대가 되겠죠.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투입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움직임, 기계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압기의 경우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류할 때는 이와 같이 전기 쪽 에너지가 직류기냐 교류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전기 쪽인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인데 전기 에너지 측이 이제 직류기냐 교류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계적인 구체적인 기계 이름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직류적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움직임, 즉 회전을 얻어낸다. 그러면 직류 전동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된 결과가 직류일 때는 이제 직류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교류기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교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교류기 할 때 동기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기기의 경우에는 역시 발전기는 뭐죠? 교류를 갖다가 발전하는 거죠. 기계적인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교류 에너지를 교류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교류 발전기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삼상 이제 동기화된 삼상 삼상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하는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기계적인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동기 전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류 발전기, 교류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동기 이제 전동기에서 구조를 약간 좀 바꿔서 동기 전동기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네 하면서 유도 전류 원리가 가미돼서 얻어진 것이 유도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발전기는 없어요. 근데 유도 전동기의 구조와 흡사한데 이 부분의 회전자 부분의 구조가 전혀 다르죠. 유도기의 원리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유도기가 이제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 이제 전동기죠. 유도 발전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류기하고 교류기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운동, 기계 에너지를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운동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변압기는 정지기라고 그렇게 부르죠.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기를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기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주제별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 1의 경우에는 직류기로부터 시작해서 동기기까지, 전기기기 2의 경우에는 유도기하고 변압기까지 를 갖다가 공부하는 걸 기본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주제별로 이게 여기서 분파되거나 약간 다른 이론이 적용된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지겠죠. 기타 기기들이. 교수님, 그럼 그런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한 5개 정도의 종류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그런 각각의 기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전기 기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각각 소개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로 돌고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원리로 돌고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건선을 어떻게 감을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가 회로라는 것들을 각각의
종류별로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등가 회로는 뭐 직류기의 경우에는 의외적으로 간단하지만 교류기의 경우에는 저 등가 회로를 해석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배웠던 벡터도를 활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도 회로를 갖다가 만들고 나서 회로를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임피던스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등가 회로 안에는 사실 많은 종류의 전압 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압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임피던스 값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등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회로를 만들고 그 등가 회로 안에서는 기계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떠한 양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다 기술할 수 있도록 회로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하 상태, 즉 어떤 때는 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드죠, 로드. 여기서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할 때 그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 이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또는 기계적인 부하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돌리고 있는데 모터 축에 걸리는 힘이 부하, 그것도 기계적 부하죠. 기계적 부하가 바뀔 때 어떠한 기계적 특성을 보여줄 것이고 전기적으로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법은 이제 그런 기계들을 등가 회로화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런 값들을 결국 파라미터 값들이란 것이 대부분 이제 임피던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로를 연결을 하고 측정을 무엇을 해가지고 값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지가 되겠죠. 운전법의 경우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기계들을 뭐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할 것인지,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 입력을 얼마나 넣었는데 출력으로 얼마나 전달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입력의 내용은 사실 기계에서 소비되는 손실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값도 이제 출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은 결국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거나 또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다 같은 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손실들을 보면은 입력이 아니라 이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계가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 부분에서 열로 발생해서 손실되는 그런 손실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 다 기계손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동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손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철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철심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 철심에 히스테리시스나 또는 와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철 부분, 위에 동손은 여러분들이 도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 철손은 철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손실, 또는 이것은 뭐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 또는 회전할 때 바람에 대한 마찰이 있게 되죠. 그런 손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계적 구조물이 갖게 되는 표류부하손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손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출력은 사실 이쪽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각각 기계 종류별로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기 기기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전기와 자계의 성질 또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인 동력을 얻어내거나 또는 전기를 발생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도 전기처럼 우리의 전기는 이제 RLC,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전기 회로는 익숙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계를 발생시키고 그 자계를 회로 자기에 대한 도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성체를 이용을 해서 자속이 흐르는 그러한 통로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회로를 구성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곳에 자계를 집중시켜서 균질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